안녕하세요. 레벨로그 5차 데모데이 발표를 맡은 알린 해리입니다. 목차는 다음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쿼리를 정리하고 인덱스 설정하는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레벨 인터뷰 기간 동안 레벨로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크루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서버의 로그를 분석하여 레벨 인터뷰 3일 동안 API 호출을 카운팅하고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에 관련된 API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레벨로그 조회, 팀 상세 조회, 팀 목록 조회 등을 위주로 쿼리를 개선해 봤습니다. 그에 앞서 다른 간단한 쿼리가 나가는 API들은 대부분이 PK로 단순 조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멤버 검색에서는 닉네임을 라이크로 검색을 했는데 앞에 퍼센트가 붙어서 인덱스를 걸어도 검색 성능 향상에는 의미가 없어서 인덱스를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집중 쿼리 개선 대상으로 설정한 API들이고요.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던 팀 상세조회, 팀 목록조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API에서 나가는 쿼리문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N+1 문제는 저희가 연관관계 로딩 전략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모두 이거 전략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전략과 네임드 쿼리를 함께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비스 계층에서 응답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쿼리를 보내게 되면서 로직이 복잡해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우선 기존 팀 상세조의 쿼리입니다. 우선 팀을 조회하고 팀에 속한 참가자를 조회합니다. 그 후 참가자 수만큼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레벨 로그를 조회하고 사전 질문을 조회합니다. 즉 3n 플러스 2개의 쿼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조인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쿼리가 나가게 되면서 n 플러스 1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팀 목록 조회입니다. 팀 상세 조회처럼 팀 참가자를 조회하고 참가자 수 n만큼 사용자 정보, 레벨 로그, 사전 질문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팀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여기서도 조인을 이용해서 n 플러스 1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로직에서 반복문이 여러 번 돌면서 쿼리가 나가는 경우가 아직 있었고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직에서 불필요한 반복문을 제거하고 한 개의 쿼리가 나가도록 튜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도가 150ms가 나가면서 굉장히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옵티마이저가 저희가 의도한 팀 테이블이 아니라 멤버 테이블을 드라이빙 테이블로 설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스트레이트 조인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저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조인을 하면서 드라이빙 테이블을 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었고 처리 속도가 7ms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R이 정의된 만큼의 더미 데이터를 넣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에 50초 가까이 걸리는 속도가 7ms까지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톰캣 설정값 찾기입니다. 성능 테스트를 기반으로 최적의 톰캣 설정값을 찾으려고 했고 J미터로 120명의 가상 사용자를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DB 더미 데이터는 오른쪽에 있는 만큼 추가를 해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120명의 사용자를 2개의 API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었고 우리 서비스에서 가장 느린 팀 목록 조회 그리고 가장 빠르고 자주 사용된 레벨 로그 단건 조회 API에 요청을 보내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맥스 스레드 값을 찾아보려고 1부터 값을 쭉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API 모두 맥스 스레드가 8일 때 가장 TPS가 높았고요. 8 이후에는 서서히 TPS가 떨어지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톰캣이 아니라 DB에서 병목이 생기는 걸로 예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맥스 커넥션 값도 1부터 쭉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120명이어서 그런지 억셉트 카운트인 100을 뺀 20까지는 실패하는 요청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20부터 120까지는 TPS가 쭉 상승하다가 120 이후로는 상승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벨로그 팀에서 최적의 통계 설정 값으로 정한 값은 맥스 스레드 8,
맥스 커넥션 120, 억셉트 카운트 60입니다. 억셉트 카운트 60이라고 설정한 이유는 맥스 커넥션 값의 50%로 여유를 두려고 60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론트엔드 성능 개선 부분부터는 제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벨 로그의 성능을 측정해보고 분석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요청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약 8MB 육박하고 패스트 3G 환경에서 번들 파일이 로딩이 완료되어 흰 화면을 벗어나는 데만 약 10초, 모든 데이터가 불러와서 전체 화면이 그려지는 데만 약 3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데이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미지, 불러오지 못하면 흰 화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미지는 전체 네트워크 페이로드의 50% 이하로, 번들 파일은 10분의 1 사이즈로, 무엇보다 번들 파일을 1초 안에 로딩이 완료되어 흰 화면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정적 파일과 깃허브에 요청하는 유저 프로필 사이즈로 나뉘었는데요. 총 요청 사이즈는 6MB였습니다. 정적 파일의 경우 직접 차세대 이미지 형식인 웹피로 변환,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해상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깃허브에 요청하는 유저 프로필 이미지는 요청할 때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해상도로 요청을 하도록 코드를 수정해 이미지 요청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개선 결과를 보시면 전체 이미지 요청의 사이즈가 약 이전의 3%로 전체 네트워크 페이로드의 57% 정도로 감소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에서 불러온 스크립트 사이즈가 약 1.7MB, 로딩 시간만 약 10초가 걸렸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필요한 스크립트만 요청하기 위해 코드 스플리팅과 트리 쉐이킹을 적용했고 지집 압축을 통해 더욱 번들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개선 결과를 보시면 스크립트 로딩 시간이 약 10초에서 48ms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스크립트 요청의 사이즈가 약 이전의 5%로 감소되어 85KB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끝난 이후 라이트하우스의 성능 리포트 점수는 99점까지 상승했고 웹페이지 테스트의 결과도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짝 프로그래밍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에서 지집 압축을 설정하기 위해서 웹 서버인 엔진X가 브라우저 요청 응답에 컨텐트 인코딩 헤더를 추가해서 보내거나 하는 등 직접 지집 압축을 하는 등의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웹 서버인 엔진X에 대한 이해도가 백엔드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백엔드 리그의 도움을 받아 지집 압축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1.3.4 버전에 추가된 기능은 아래와 같고요. 이제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시면 인터뷰 질문 검색 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팀들에 대해서 필터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로그아웃을 해보면 이 나의 팀 버튼 사라지고 진행 중 인터뷰와 종료된 인터뷰만 확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 검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라고 질문하면 이제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최신 순과 좋아요 순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에 개발한 기능에 대해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